전국 곳곳에서 일주일 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밤사이 안동과 의성에서 재발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산불 진화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금 한때 주불이 잡혔던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 밤사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재발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주불이 진화됐다 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일 다시 재발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 재발화가 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재발화 원인은 이제 불씨가 다시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 이제 불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표면에 불이 나는 것은 지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는데 지표면에 불이 화가 다시 이제 지중화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낙엽 속이나 땅 속으로 들어가시고. 네. 근데 이 지중화는 물을 투사를 해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이미 산속은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산소 농도가 높아요. 네. 우리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0.8%인데 산에는 21%, 0.2%가 높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도시는 20.6%, 0.2%가 낮아요. 근데 0.2%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공기나 이런 걸 표시할 때 ppm으로 하면 2000ppm이거든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만큼 산소가 높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있으면 재발화가 되는 지중화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지중화위에서 재발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발화가 일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주불은 어제 잡혔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만큼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진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날씨만 흐리더라도 어떤 확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몇 미리, 뭐 5mm만 왔다 하더라도 이미 건조하지 않아요. 예. 그 자체가. 그래서 공기가 고온이 되지 않거든요. 공기가 고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화염의 길이가 짧아져요. 네. 왜냐하면 공기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화염이 길어지면 이로 인해서 되는데 온도가 낮아져 버려요. 네. 그렇게 습도가 높기 때문에 화염의 길이가 낮아지니 확산이나 진압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비는 아니지만 어떤 노고도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비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 또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불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산림당국은 오늘도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치 기준 산불 진화율은 96%입니다. 주불이 남아있는 내원 계곡은 낙엽층이 두꺼워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럼 이 잔불까지 완전히 다 꺼지려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완전 진화를 선언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강원도는 좀 고지가 높잖아요. 네. 산 주변에서 고지가 높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하게 되면 산으로 위로 올라가는 확산이 돼요. 예. 근데 경북 여기는 고지가 낮아요.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평야지대다 보니까는 잔불들이 많아요. 결국 건불들이 많죠. LA 화재가 났을 때도 해안가에가 어떤 잡풀이 굉장히 많이 돼서 불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은 곳에 또 주변에 주택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도 지금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넓은 평야지대에 확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잔불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미 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높기 때문에 더 면적으로 보면 더 짧고 좁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발화하는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낮은 곳에서는 또 낙엽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보통 낙엽이 4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히 지난 다음에야 지금 끝났다. 네. 불진압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되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정도 상황을 봐야만이 네. 완전 진화 선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특히 지리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안까지 불이 그렇습니다. 번졌잖아요. 지금 뭐 초남봉 사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지형 때문에 특히 진화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낮은 지대를 하겠잖아요. 네. 이제 지리산으로 가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높잖아요. 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높은 곳으로 확산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산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바로 위에 이제 나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지리산의 특성상 뭐냐면 험악합니다. 우리가 등산로도 있고 임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수풀림을 써서 나무 숲에 있는 길인데 이 길은 어떤 그 벌목하는 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임도가 작아요. 그래서 육상에서 진압하는 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거기에 장비도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서는 험악한 산세이기 때문에 진압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지리산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된 나무가 많아요. 고령화 된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몸에 나무에 수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 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또 많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는 활엽수가 좀 있었잖아요. 단풍나무. 네. 여기에 대해서 활엽수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긴 하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리산 높은 산에는 상부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급하다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숭청에서 뭐 충전 더미 이렇게 충 있지 않습니까? 네. 제선충을 제거하는데 이걸 나무를 베버리면 이 나무를 가져다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다 네. 놔두는 거예요. 놔줘서 비늘로 싸서 산소 공급을 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이 충이 죽게, 제선충이 죽게 하는 이런 게 더미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에 또 불쏘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이런 제선충이 된 나무를 육지로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산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더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제선충 이런 더미 이런 것도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는 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게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날씨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비 예보가 좀 없다고 하고 상당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저희가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지금 이제 건조주의보가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 실효 습도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되면은 뭐 습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실효 습도로 가는 것은 그날의 습도뿐만이 아니고 오늘 습도 플러스 일주일 전까지 습도 플러스 한 달 전까지 모든 습도를 총통해서 불이 잘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수화해서 네. 뭐 25% 이하, 45% 이하면 주의보 경보를 내리거든요. 지금 이제 건조특보가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되니까 지금 앞으로는 재발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불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기가 건조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재발화가 아니고 새로운 지금 발화, 새로운 또 불씨가 있어가지고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뭐 네. 그 산에서 논에서 불을 피우다가 지금 그죠. 쓰레기를 네. 태우다가 적발도 이런 게 됐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없어야만 되겠고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조한 상태고 또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불을 피우는 이런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점검단도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 바람이 이래서 또 도망가야 될 판이랬지. 집 오빠 딸이 사다가 여기 갖다 놨습니다. 지금 또 달아놔야 됩니다. 먹고 자는 문제예요.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눈 감을 때. 눈 뜨면 현실이고 그냥 막막해요. 금년 농사는 이제 없어요. 저 살리려면 3년 걸린다 카이 3년 동안 이제 뭐 먹고 삽니까? 네, 지금 주민들 상당히 힘겨워 보이시는데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이 산불이 나기 전에 2002년도에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 소실 면적이 2만 3천 헥타르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소실 면적이 4만 8천입니다. 이제 2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상으로 돌아간 기준이 보면 1년, 2년 지났다고 합니다. 예. 1년, 2년 지난 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배잖아요. 그럼 배가 돼서 2년, 4년이냐라고 또 해석하기는 좀
뭐 하지만은 최소한 1, 2년은 더 시간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재산 피해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이제 복구가 되는데 마음의 상심을 입은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의료에 어떤 투입이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은 트라우마 강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더러 이분들이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최소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년 기준으로 하면 1, 2년 이상은 더 돼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네. 되네요.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애타는 마음에 인공 강우를 방안으로 꼽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먼 시일 후의 얘기겠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비가 오려면은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구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추가적인 구름을 형성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그런가요?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아예 맨 하늘에 구름을 만드는 그조차가 시발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구름이 형성이 되더라도 바람이 불어버리잖아요. 이 구름이 또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내려져야 되는데 옮겨봐 버린다는 그러겠네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인데 저는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인공 과정의 어떤 비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예. 산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은 보통 1,000k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확산 방지 지대를 만들어서 한 100m 정도, 한 7, 8m에 놓고 거기에 더 이상 가지 않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찰 주위나 주택 주변에서 진압 요원들이 물을 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 쏘고 있는 그 자리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이 진압 요원들이 다른 데 지금 투입이 돼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모든 산을 다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옆이나 주택지 옆에서 한 몇백 미터가 가장 지금 발화 지점이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인공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발화가 된다라 하면 선제적으로 어떤 초반에 진압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산불이 나면 산림에서 온실가스가 또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지구상으로 보면은 온실가스에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구가 지금 온실가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가 지금 법에서 정하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하고 질소산화물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 불에 타면서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불이 타면 얼마나 온실가스가 나왔는가를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거든요. 100m 제곱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뭐 54톤인데 이 양은 1년에 7대 자동차가 발생한 온실가스 양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100m 제곱. 네. 그러면 1헥타르는 10,000m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헥타르는 10,000m 제곱이니까 100m 제곱에 7대니까 10,000m 제곱은 700대가 되겠죠. 네. 그럼 1헥타르에 700대의 가스가 발생되는 온실가스 반응 양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발생되는 게 48,000헥타르예요. 네. 48,000헥타르 곱하기 700대를 하면 몇 대가 나오냐면 35,000대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35,000대가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이번 일주일 동안에 다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5,000대는 얼마나 양이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될 수 있죠. 2,3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네. 2,300만 대가 약 1년 반 동안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일주일 동안에 이번 산불로 인해서 다 배출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에 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다녀왔는데 네. 안동에 위치한 병산서원 뒤에는 소나무를 잘라내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가 불에 취약하다라는 지적 그렇죠.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불에 강한 화력수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타당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화 수림대라고 하는데 활력수 자체는 우리가 입이 넓기 때문에 빨리 불타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소나무에 비하면 소나무는 송진도 있고 솔방울이 있기 때문에 이 솔방울 자체가 일반 불에 유지하는 시간보다 2.4배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람에 날려서 우리가 비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화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소나무 자체는 뭐가 되냐면
물이 작아요. 다른 활엽수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탑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또 자장개비라고 하죠. 잔가지들이 많아요. 활엽수에 비해서. 그래서 불이 많이 타고요. 또 하나 소나무는 뭐가 되냐면 단단하지 않아요. 우리 뭐 단풍나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로 밀도가 높냐 낮냐 이렇게 하거든요. 활엽수는 밀도가 높고 소나무는 밀도가 낮다고 하는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불이 잘 안 타죠. 그래서 활엽수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내와 수림대 역할을 해서 확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 주변에 사찰 주변에 나무를 뱉다 가잖아요. 네. 정말 베는 뭐냐면 이격거리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격거리를 두면서 그 나무에는 어떤 활엽수와 같은 내와 수림대를 심어 놓으면 상당히 확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가 70명까지 늘었는데요. 뭐 산불 규모가 워낙 크기도 했지만 대피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하고 이번에 경북에서 그 어떤 낮은 지대에 있는 산불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 단지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는 주거민들이 많잖아요. 그 주거민들 중에도 고령자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어떤 관리 대책, 대피 대책을 획일적으로 지금 경북에서도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주변에 주거민들이 많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네. 강원도가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금 그 부실한 어떤 정책.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되냐면요. 위험 요인별로 고령자가 많든 또는 낮은 지역에 불이 났을 네. 경우에는 위험 요인별로 대피 요령을 각각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뭐 대피 대책 같은 것도 좀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산불 진화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